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이 두 번의 도전 끝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첨단 농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지역 농산업 발전과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대기업 편중 우려 등 넘어야 할 산 또한 여전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선정된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작년 8월에 1차로 두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그때는 해남에서 신청을 했는데 해남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하고 경북 상주에서 가져갔고, 그리고 올해는 5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고흥하고 전남 고흥하고 경남 밀양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총 4군데에서 2022년까지 한 곳당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이제 투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고흥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056억입니다. 이 1,056억 중에 기반 조성 사업에 210억 원, 보육센터 조성 사업에 122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164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 실증 단지 조성 사업에 192억 원 등 1,000억 원의 대부분 70% 이상이 그 기반 조성과 핵심 시설 건축 공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 친화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대기업 친화적인 사업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농 육성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가장 그 큰 화두가 청년농 육성인데, 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핑계로 한 전형적인 대기업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현재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 등 수입 대체 작물을 육성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농업의 4차 혁명을 선도하겠다. 남방향 스마트팜 모델 개발로 시설 원의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대로만 제대로 된다면야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향후 전라남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이러한 목소리들을 불식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농업인들의 유인 정책의 하나로서 2022년까지 약 4개소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농업에다가 IT를 접목을 해서 농산업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창업농 보육센터, 조금 전에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임대 농장, 그리고 농자재 실증 단지, 그리고 배우 농공단지까지 갖출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전국의 배우 단지를 4개소 정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약 1조 원을 상회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 현재 시설 농업 경영자들이 대부분 7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시설 농업에 이렇게 참가하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모에서 2개소가 있었고, 이번 공모에서는 우리 고흥군을 포함해서 2개소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전남도가 두 번째 도전 끝에 이 혁신밸리 조성사업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첨단 농업 그런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게 이제 됐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공무원 간척지 일원에다가 약 2022년까지 약 30헥타 정도 조성을 하는 것이죠.
이 조성이 된다면은 어떻든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전망에 대해서 많은 기초가 이제 주목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선정된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는 이 공모에서 해양성 기후 영향받은 우리 지역이 따뜻한 기후,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것, 이런 기후 조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그 적합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넓은 간척지 이런 부분들이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이렇게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혁신밸리에다는 우리가 창농이나 창업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그런 예비 단지도 좀 조성을 하고, 또 다수 청년 농업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선도 농업을 위해서 물론 주민 참여 단지도 여기에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마트 육묘장 신설도 이렇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스마트팜 시설도 좋지만은 재래식 농법과 지금까지 해온 농업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대로 머물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 집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 농업을 위해서 좋은 점이 있고 발전성이 있다면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변화하는 과정에 대응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나섰던 것이 전라남도의 주요한 그런 기대의 효과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성공에 대한 결과를 속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리고 현재 영농 방식에서 탈피해서 인력도 절감하고 생산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다면은 대비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유치와 추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미래 농업을 어떤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죠. 다만 이 스마트팜을 혁신밸리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묶어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던 것이죠. 전라남도가 이야기하는 어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순기능적인 부분들도 일정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생산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토건 사업이 이거 농민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대기업 친화적인, 대기업 편중되는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불식시켜낼 것인지, 그리고 청년농 육성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번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그런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미래 농업의 청사진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그 농민단체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하겠다고 하는 그 주요 품목들이 수입 대체 품목이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전라남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품목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망감류, 메론, 메리퀸 딸기, 스페셜 토마토,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작물들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차고는 넘칩니다. 특히 망감류 같은 경우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망감류 재배 면적이 전체 밀감류 중에 2000년에는 2.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20.1%가 됐습니다. 우리가 망감류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그 만생종 그 밀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이라든가 레디향이라든가 이런 좀 특화된 밀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단지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됐다. 이게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메리퀸 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담양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멜론,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그 하우스에 가득 차 있는 게 토마토, 딸기, 멜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문제는
이러한 시설 장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정부 주도로 4곳에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다른 시설 시설 작물 집적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전라남도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가 확보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공만 보더라도 일단은 1천억 원의 돈이 풀립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업체라든가 시설하우스 업체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몫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하우스나 시설 작물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면 결국은 이게 수출 작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우려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청년 농업 창업, 요즘 뭐 창업이다 창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농업인 창업과 창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하면 뭘 합니까? 결국은 판로가 문제인데 이 청년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결국 돈은 유통업자들이 벌고 네. 그 청년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 이런데 청년 농민들이 내려오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 가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농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는 큰 발전이 됐지만 또 우리가 남아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조절 문제, 그리고 가격 이제 연동해서 가격 보장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통구조에는 전혀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2013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팜 한농에서 화원 관측지에 대규모 의료원서를 지어서 거기서 파프리카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동부팜 한농과 정부에서는 뭐라고 해야 했냐면 90% 이상 수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내의 시설 농가들에게는 전혀 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 수출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수출은 1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이 전부 국내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파프리카 농가들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 정부나 전라남도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고찰 없이 밀어붙이기로 가니까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김용록 도지사가 이야기하기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농민들과 소통 공간을 넓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라남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었다, 한계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작년에 해남에서 실패를 한 이후에라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전라남도 농민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도지사가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만나서 최소한의 설득하는 어떤 이 공정이라도 거쳤으면 이번에 고흥이 선정됐을 때도 이런 정도의 어떤 반발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소통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또 추가로. 우리 여차장님께서 많은 그 과제들을 말씀하셨어요. 뭐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마디로 말해서 대규모 유리온실을 이렇게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에요. 그동안 대규모 시설에서 주요 생산 품목이 대체적으로 파프리카라든가 피망이라든가 토마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또 수입 농산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폭락을 거듭했었죠. 그래서 생산 품목에 따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아마 클 것입니다. 유통과 판로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중에서 약 70% 정도를 시설에 투자한다고 그래요. 이 시설에 투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 참여가 아닌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렇게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 시설 하우스에다가 스마트팜을 좀 접목하는 그런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치 확정된 고흥군에서도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농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품목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지혜롭게 좀 많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을 전라남도가 유치하게 된 배경들이 있죠. 배경들을 잘 아시다시피 농촌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도 시켜볼 것인가. 그 다음에 농업 성장률이 지금 2008년 이후에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 이러한 여러 가지 끝에 이것을 유치하고 정부도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위상이 있습니다. 농도 전남으로서. 그런데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걸 만약 유치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악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 것 같고요. 전국에 4개소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전남이 빠진다면, 또 전남이 배제가 된다면은 농업의 성장 동력에서 그 역할이, 전남의 역할이 많이 이렇게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상황에서 보니까 충북에 있는 제천시가 탈락을 했어요. 지역이라든가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치는 그 연관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도 유입하고 이런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농업의 거점 단지로서 잘 육성을 하고 또 구심점도 갖고 거기에 거는 기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에 앞장섰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긴장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온 것인 만큼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 농법을 개발해서 이걸 민간에 농가에 보급하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이제 혁신밸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지역을 지정해서 간다라는 것은 기존 농가들과 또 다른 별개의 것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청년농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과연 기존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책이 없이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농가의 어려움은 사실 기술의 문제라든가 생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나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생산 그리고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이러한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자꾸 엉뚱한 해답만 내놓은 것이 더 문제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채소라고 하는 게, 시설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어떤 시설 작물이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쏟아지게 되면은 이 수급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연장선상에서 고흥의 혁신밸리에서 지금 아일대 작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일대 작물을 육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요? 반작용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일대 작물은 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보통신 기술로 해서 ICT 기술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죠. 근데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나와버리면 그러면 제주 농가 그리고 전남하고 경남에 있는 아일대 작물을 짓고 있는 이 농가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이 가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출지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이거 수출로 밭대기 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출 판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역으로 국내로 와서 그야말로 그 혁신밸리 안에 있는 농민들마저도 피해를 보고 그 밖에 있는 농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말만 믿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빚더미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정부가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답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남 농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역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기존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보완해 청년 농업인 유입으로 돈이 되는 첨단 농업을 육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전남 농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